미디어 스페이스 TV입니다. 오늘의 테마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놓인 현상입니다. 현재 2,4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노숙자 상태에 있으며 이는 대만의 총 인구와 필적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불과 5년 만에 집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5.3배나 총 가산되어 그 수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고슈, 신마해 등 활기찬 빛의 뒤인 공주가 확인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리 밑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잠을 자거나 넷카페에서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장의 성과를 고지하는 한편 노숙자의 사람들이 누워지지 않도록 철 울타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에 돌기를 깔고 있습니다. 성장의 엔진과 칭찬받는 나라가 수천만 명의 국민을 방향하는 도시의 한가운데 방황하는 유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것입니다. 왜 세계 경제의 파견을 노리는 국가가 자국민을 푸른 하늘, 천장, 대지를 이불이라고 하는 경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내부에서 부패하기 시작한 개발 모델의 계승입니다. 생산적인 실태, 숫자만 봐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400만 명 이상의 노숙자라는 것은 건조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매일 싸우는 수백만의 응령입니다. 신선하게는 사람들이 견디지 않고 살아가는 활기찬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서 살짝 가늘어진 사람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몸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고가에 잠입해 지하철 입구에서 질투하거나 24시간 영업하는 패스트푸드점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친숙한 광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뻣뻣한 의자에서 낮잠을 취하고 쓰레기통을 잡고 잔을 찾아 공공장소를 멈출 수 없는 잠자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시의 가장자리에 있는 더 숲에 텐트를 붙이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중국에서 노숙자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많은 서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4가지가 없습니다. 즉, 쉼터 없음, 스테이션 없음, 은행 없음, 무료 클리닉 없음이라는 상황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의에 노출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도시 질서의 눈위에 코브로 간주됩니다. 대도시의 대부분은 공공장소에서의 수면을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경찰은 집을 잃은 사람들을 추구하고 모으고 구속하며 때로는 그들의 소규모 소지품조차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청결과 문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수석 남자는 동료들에게 여러 번 경찰의 다리 아래에서 쫓겨나 맹포와 의류, 심지어는 옛날 베개까지 몰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시전의 용 아바버스 터미널 주변은 한때 수십 명의 노숙자의 침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 그 장소는 신설된 버스 정류장이 있는 인구적인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목적은 어둠 속에서 몸을 좁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큰 숨겨진 낫과 밑바닥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불합한 진실의 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중에서는 공원의 많은 벤치에 철 파이프가 용접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디자인은 사람들이 앉을 수는 있지만 누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과차에는 이상한 형태의 콘크리트 돌기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표면 방향은 보강제처럼 보이지만 건설업자는 여기에 아무런 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에게는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노숙자를 몰아내고 그들의 존재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많은 도시에서 반복됩니다. 공원 벤치는 개조되어 땅에 자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순찰이 견디지 않고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곤란하고 집을 잃고 지금 누워서 쉬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부에 조금은 인간성이 남아있는가?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불충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2023년에 어떤 사건을 말했습니다. 한 대형 트럭이 마을에 들어갔고 물성의 사람들과 그들의 작은 장식 도구를 컨테이너에 담아 수십 킬로미터 앞까지 옮겨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른 도시에 떠났다. 모든 것은 고급 관료의 시살 전에 현지를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그 불쌍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찾았습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소위 노숙자 피난처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마을을 순회하고 노숙자에게 신분 등록을 강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즉시 손으로 거칠게 제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소 외부에서 그들은 다른 지옥에 직면했습니다. 방은 습기가 많고 불결하고 목욕 장소도 없고 화장실은 드물게 청소되지 않습니다. 식사는 삼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더 나쁘게도 많은 시설들이 그들에게 없는 가혹한 노동을 강제하고 지방정부를 위한 무료 노동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장교와 경찰은 이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땀과 피폐에 자신의 이익을 쌓아왔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한 한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기에서는 자주 사람이 죽는다.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면 남아있으면 좋다. 가장 약한 입장의 사람들을 지키는 대신 정부는 그들을 쫓아내고 은폐하고 이용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회의 지도에서 지워진 그림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극은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노숙자, 그 놀라운 경력. 노숙자로고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학적인 사람들과 시장을 패배하는 사물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실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2,400만 명 이상 있다 노숙자의 60% 이상이 33세 미만, 즉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세대 전체가 사회의 레일에서 튀어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대학을 졸업한 오피스 워커였으며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향상 노동자였으며 매일 노상을 가로질러 돌아가는 배달원이었습니다. 일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로 정장을 입고 BMW를 운전하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고 사회에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한 전 부동산 개발자 간부는 말합니다. 그는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주요 부동산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고 메르세데스를 타고 큰 집에 살았습니다. 35세에 그의 연봉은 60권, 약 2,200만 엔을 넘었습니다. 인생은 안태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회사는 대량 해고를 탈행. 그는 무모한 투자에 손을 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파산, 부채가 쌓여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노숙자가 되어 보도에서 잠을 자고 그 햇볕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부 전 경영자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잃어버린 넷카페나 하이빌의 어둠으로 세상의 눈을 피해 숨기는 것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른 극단적 예로서 활기찬 서비스 경제의 상징이었던 배달원의 젊은이들도 신전의 다리 아래에서 끓입니다. 낮에는 노란색과 빨간색의 생생한 유니폼을 입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당황하게 자전거를 달립니다. 밤, 바로 그들이 버스 정류장 옆에서 가설의 텐트에 와야 합니다. 가장 싼 집세의 방조차도 그들에게 지불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졸의 학생까지도 푸른 하늘 천장 대지를 이불의 교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꿈을 품고 도시에 왔지만 실업의 벽에 부딪혔고 그 꿈은 곧 깨졌습니다. 일부는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걸친 도시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2명의 젊은 여학생이 신전의 보도에서 몸을 좁혀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동시에 중국의 꿈에 거직을 편도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노숙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연히 일어나는 비극 등은 없습니다. 중국의 2,400만 명의 노숙자 운명 뒤에는 위험이 가득한 경제 발전 모델 자체에 기인하는 복잡하게 얽힌 일련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근본 원인, 중국은 항상 경제 대국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수천만 명의 국민이 푸른 하늘 천장의 생활을 겪고 있다는 중요한 학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나라는 환상적인 경제 모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보고서를 미화하기 위해 숫자가 늘어나고 그 거짓 숫자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됩니다. 관료기구는 자신의 승심에만 관심이 있으며 장기적인 영향 등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되어 단 하나의 팽이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동산은 GDP를 팽창시키는 마법의 기계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각 지역은 땅을 매각하고 고층 빌딩을 세워 주택 가격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열광이 깨어나면 광대 집단, 에바그란데나 붓컨트리 가든과 같은 거대한 콩그로마리드가 붕괴해 공급체 인원 전체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건설 노동자가 출업하여 엔지니어, 건축화, 관리직도 해고되었습니다. 한때 넓은 아파트에 살고 고급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상생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경제기기였고 그 정점이 3년간에 걸쳐 가혹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이 줄어들고 생산이 정체되어 공업단지에서 주문이 사라졌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줄이고 임금은 정체되는 반면 생활비는 상승의 하나를 따랐습니다. 졸업생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중년층은 성형수단을 잃었고 한때 서비스 경제의 기둥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고액의 생활비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실수로 가득 찬 작은 방이라도 집세는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합니다. 주택가격은 천장 모르고 집세는 상승을 계속하는 한편 수입은 따라잡지 않습니다. 시전에서는 도미토리 총방에서도 월 500엔 약 18,000엔 이상, 개인실이라면 최저라도 1,500엔 약 55,000엔은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선택은 거리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피스 워커와 신졸까지도 인터넷 카페에서 잠들어 숲 옆에 텐트를 치고 살아남고 있는 모습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하이의 상쾌한 빛, 베이징의 마천,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화려한 GDP의 숫자, 그 뒤에는 은폐된 비극이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집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목소리도 없이 유령처럼 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이 거직으로 가득 찬 발전 모델이 그것을 만들어낸 당 본인들을 버렸다는 진실을 드러내는 큰 균열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고통을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은폐하고 구제하는 대신 배제를 선택할 때 내부의 부패는 더 이상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고 느끼실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사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공유, 의견 중 하나가 우리가 진실을 빛 아래에 계속 노출시키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